오스! 안녕하십니까. 극진가라데 정사범입니다. 오늘 극진회관 뉴스 2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조금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극진회관 뉴스들이 있었는데 바로바로 전달을 못 드렸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극진회관 본부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국제친선가라데 대회가 있었죠.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대회가 있었는데, 국제친선가라데 대회에서는 제36회 전일본 체급별 대회와 그리고 국제청소년 공수도 선수권 대회, 국제유스 엘리트 공수도 선수권 대회, 세계 여자 체급별 공수도 선수권 대회, 국제장년 공수도 선수권 대회, 국제형 그러니까 카타 경기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세미컨택 국제교류 대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국제친선가라데는 거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동경체육관에 보시면은 경기장을 한 8면, 6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첫째 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서 굵직한 대회는 보시면 전일본 체급별 대회하고 그리고 세계 여자 체급별 대회가 조금 굵직한 대회겠죠. 전일본 체급별 대회는 보통 6월에 개최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국제친선 대회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6월에 전일본 체급별 대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극진회관에서 세미컨택 룰을 채택해서 6월에는 일본 내 교류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본 체급별 대회를 이번 4월의 친선가라데 대회로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부문이 총 4체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그리고 무제한급이죠. 보니까 마이너스 70과 무제한에는 러시아 선수가 우승을 했고,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에는 일본 선수들이 우승했습니다. 보니까 까파나제 이 선수는 조금 오래된 선수인데, 이 사람은 우리 극진회관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까파나제라는 선수를. 이 사람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나와가지고 무제한급에서 우승을 했네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우승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자 부문에는 세계 여자 체급별 대회죠. 여자 체급별은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65, 플러스 65 세 체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선수가 2명이 있고 그리고 일본 선수가 이렇게 있네요. 이 마이너스 55 경량급의 러시아 선수 카테리나 코즈로와 이 선수는 키가 큰 걸로 봐서 이 리치가 길어서 어느 정도 하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중량급에는 키치미유 일본 선수, 그리고 중량급에는 우리아나 구레벤시코와 러시아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여자분들이 수련을 조금 해서 저변을 좀 확대시켜서 여기서 아마추어 무도지만 나가서 입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국제친선가라데 대회와 병행했던 전일본 체급별 대회와 그리고 세계 여자 체급별 공수도 선수권 대회 우승자를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4월에 열리는 국제친선가라데 대회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청소년들도 나이대별로 나눠가지고 다 하고, 유스 엘리트 대회도 보면은 어린애들, 이런 꼬마 아이들부터 해서 쫙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1200명? 약 1200명 가량이 일본에 모여가지고 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국제친선가라데 대회를 끝나면 그 다음날 항상 여기 최배달 총재님 위령제를 합니다. 올해는 25년 위령제를 실시를 했고, 이번 제에는 문장규 관장님 이하 고우 최고 고문하고 이소 사범님, 그리고 프란치스코 필리오 사범님, 그리고 작년 전일본 우승자 우에다 미키오를 비롯해서 국내 지부장들과 해서 한 120명 정도 참석해서 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를 지내고 오후에는 국제 합숙이 문장규 관장님 주관해서 약 2시간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올바른 자세, 그리고 예의, 그리고 디테일한 몸놀림, 손으로 움직이는 그런 몸놀림 위주로 기술을 지도를 하셨습니다.
국제합숙은 1박 2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배달 총재님 위령제를 포함해서 1박 2일 동안 합숙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11월에 전 세계 공수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는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고 제가 1회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 대회를 대비해서 일본 대표 선수단들이 합숙을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일본의 S급 선수들이죠. 카마다 쇼에이, 우에다 미키오, 다카하시 유타 같은 이런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3박 4일 동안 연습을 했죠. 우리나라도 극진가라데가 보급이 많이 되어서 선수층을 조금만 더 늘려서 전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허 사부님이야 부산 지부에 있는 사범진들 그리고 선수들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유럽 체급별 대회가 있었죠. 유럽 대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수들 자체가 하드웨어도 크고 하드웨어 큰 데에 비해 몸놀림이 둔할 것 같지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몸놀림이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럽 체급별 대회를 보니까 유럽 체급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그리고 플러스 90 무제한이죠. 이렇게 대회가 있는데 요즘 추세를 보니까 러시아 선수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 체급별 대회도 우승자들이 다 이 러시아 선수들입니다. 원래 러시아 선수들이 과거에 조금 투박하게 스텝도 잘 밟지 않고 맞으면서 내가 한 대 맞으면은 2대 더 때린다는 그런 기술로 많이 응대를 했다면 이번에 유럽 대회를 보니까 정말 이게 날렵하고 우리 선수들도 그거 보고 많이 배워야겠더라고요. 극진회관 룰도 개정된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기술들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몇 년 전 세미 컨택 룰을 발표했을 때 문장규 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권투의 기술이 많이 발전된 것은 룰에 대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속적인 룰을 개정을 해서 선수들의 기량을 조금씩 한층 더 올리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마이너스 70에는 아림 요누쇼프라는 러시아 선수가 우승을 했고 마이너스 80에는 에쇼트 자리아닌 굉장히 이런 스텝을 잘 밟고 기술도 좋은 선수죠. 근데 힘이 조금 약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우승을 했군요. 그리고 마이너스 90에 안드레이 루친 이 선수는 재작년인가 전일본 대회를 갔을 때 봤는데 약간 어렸던 것 같은데 안드레이 루친 이 선수가 이번 유럽 대회 때 알레한드로 나바로 선수와 붙어서 판정으로 이겼습니다. 나바로 선수도 분투했지만 이번에 안타깝게 밀렸더라고요. 그리고 무제한급에는 부동의 우승자죠. 부동의 챔피언 알렉산더 예레멘코 이 선수도 보면은 스텝도 잘 받고 하드웨어 좋고 기술도 많고 경기를 보니 거의 압도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 체급별 대회가 러시아 선수들의 잔치로 해서 끝났고요. 과거에 11회 때 우승자가 어디였지? 불가리아였나? 볼리비아였나? 하여간 그 선수처럼 유럽에도 선수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대통령 푸틴 이 사람이 이런 굉장히 무도계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유도도 하고 KGB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몸쓰거나 무도에 대한 애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선수층도 많이 넓고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를 또 하지만 우리나라도 빨리 많이 보급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나라도 러시아만큼 아니고 일본만큼 아니더라도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담이지만 부산지부도 허사부님 거의 혼자 이렇게 일으키다시피 했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옆에서 같이 있었지만 극진회관 부산지부란 타이틀을 얻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련생이 안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게 뭐냐고 둘이 그냥 빅미트 그냥
피토할 때까지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잠시 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세미컨텍 대회. 6월 2일에 일본 세미컨텍 교류 대회가 열렸습니다. 166명이 참가했고 나이대별로 체급을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1회 뉴스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세미컨텍 대회 룰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하단 돌려차기는 없고 그리고 보호 장비를 다 착용을 합니다. 정강이 보호대, 무릎 보호대, 그리고 글러브, 헤드기어를 다 착용하고 나서 안면 타격을 하는데 안면 타격 같은 경우에는 논컨택으로 끊어주는 지금 현재 쇼터칸 가라데 송도간 공수도 구미테 룰과 약간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죠. 저번에 문장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일본 공수도 연맹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논컨택 룰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거와는 다른 의미로 해서 룰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번에 나이대별 어린아이부터 해서 나이 많은 이제 중년들까지 해서 166명 참가를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부산 지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1차 정기 승급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승급 심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승급을 하게 되었는데 한 분 한 분 다 기량들이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이번 승급 심사 같은 경우에도 체력 심사할 때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끝까지 못 갔던 수련생들도 어느 정도 거의 서지도 못했는데 거의 어느 정도 오고 그만큼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뜻이겠죠. 이번 승급 심사는 이쪽에 한 요쯤 되겠죠.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5월 12일에 챌린지 토너먼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우리 브라질리언 동철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준철이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다쳐가지고 제기량을 많이 발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상범이나 준혁이가 실력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준철이가 무릎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많이 이렇게 부진한 모습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준철이 빨리 나와가지고 복귀를 해서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올 7월 말에 중국 상하이에서 아시아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준철이하고 준혁이하고 상범이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허사범님께서 수련 후에 9시 이후에 이 친구들 데리고 파워 트레이닝을 계속 실시하는데 제가 요 최근에 바빠서 도장이 잘 못 왔는데 쿠미테를 해보니까 상범이가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련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극진회관 뉴스 2회를 마치려고 그리고 또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역습의 정사범 제가 허사범님을 이겼습니다. 제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사범님께서 내보고 자기 잘하는 거 갖고 와서 그런다. 예를 들어 탭볼 같은 거 있잖아요. 탭볼은 제가 간혹 가다가 치곤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안 쳤거든요. 그래도 허사부님 하는 거 봤잖아요. 잘 치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도장에 와서 조금 뛰려고 여기 부산 대연동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해운대 미포까지 뛰었습니다. 천천히, 빨리 말고 천천히 그냥 경치 구경도 하고 할 겸 천천히 뛰었는데 미포까지 갔다서 오면서 목이 말라서 편의점 가서 그 음료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편의점 직원분께서 음료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료를 꺼내려고 하니까 막 정리하고 있으면서 저보고 Excuse me 하면서 막 정리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인 같이 생겼나요? 내가 진짜 제가 어떤 복장이었냐면 사진을 어디로 이런 복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끼고 이 복장이었는데 외국인 같이 생겼나? 왜 Excuse me 했지? 참 지금 생각해도 의의가 없네. 의의가. 어쨌든 잠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극진회관 뉴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스! 나는 외국인 아닌데.